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들 담아 1월 5일 인사드립니다. 자, 내란죄, 내란수계, 내란순동, 내란선전. 이재명의 민주당이 12.3 계엄령 선포 이후에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아직 혐의 단계인 내란을 가지고 마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해서 프레임 전략에 써먹어 왔죠. 이재명 대표부터 그 12월 3일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내란 수계,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당직자들도 그렇고 대통령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 뭐 한덕수, 그래서 그 총리 탄핵도 내란 동조 이렇게 하고, 또 내란 선전 해서 무차별적으로 내란 이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혐의 단계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덜먹일 필요조차도 없이 이것은 재판을 거쳐야 되는 그 단계인데, 마치 이 내란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시켜서 내란을 일으켰다, 폭동을 있었다, 국헌을 문란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내란 하면서,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단어도 이 내란죄입니다. 이 내란죄라는 그 용어를 38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보면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 프레임을 걸어서 내란 세력으로 우파 진영 전체를 막 몰고 갔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가 38번이 되어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의결을 표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내란죄를 중증적으로 다뤄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심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근데 심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나왔습니다. 내란죄를 빼면은 알맹이를 다 빼고 끝빼기 가지고 지금 헌재 심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헌재에서 하는 것은 하나는 헌법 위반, 또 하나는 법률 위반이죠. 그 중에서 법률이라는 것, 이거 내란죄를 뭐 내란 수계 얘기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상 내란 수계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수계라고 해야지 뭔가 자극적인 그 용어가 되니까 이재명을 비롯해서 전부 다 내란 수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란 수계 뭐 이렇게 되면은 법정형이 최고 4년까지 되는 그런 형이죠. 그런 형인데, 그걸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내란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프레임을 설치를 했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위법,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과 위법 두 가지를 따지는데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헌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그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 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큰 그 두 가지 쟁점,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가장 중요하게 본인들이 38번이나 언급을 했던 이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빼겠다는 건데, 이게 얼핏 생각을 하면은 그 중요한 거를 빼버리면은, 내란죄를 빼버리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안에 좌파 재판관들이 이것을 빼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합작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사기극 비슷한 건데, 그럼 사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 사기단이 이것을 가지고 그럼 빼더라도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탄핵에 인용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파면시킬 수 있다. 그러니 빼자. 왜 빼느냐? 시간 때문에. 시간을 이것을 심리를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본인이 직접 헌재 심리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내란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폭동, 국헌 문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회에 뭐 병력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국헌 문란, 뭐 폭동 이런 것과 다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했다고, 뭐 가서 다 끄집어내,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막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군 지휘관들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심리에서 변론을 직접 하는 것뿐이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고 군 지휘관들 그리고 또 경찰 지휘관들 그리고 현장에 가 있던 지휘관들 또 현장에 투입된 병사들까지 대규모로 정원 채택을 해야 됩니다. 정인 채택을 해서 다 들어봐야지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헌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이 정인으로 가면은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심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럼 한 6개월 정도 가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때 기각이 만약에 안 되고 인용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은 대선에 나갈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6월달까지 가면은 지금 1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유죄 나온 선거법 위반, 그리고 무죄가 나왔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위정교사, 이것들이 대법원까지 가면은 확정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헌재 심리가 계속 길어지면은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니 그 헌재 심리를 가급적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 수기를 해보니까는 가장 그 앞당기는 좋은 방법은 내란죄를 아예 심리를 안 하는 것이다. 심리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이 비상경영 발동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것 가지고만 따지겠다는 거죠. 그래도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산이 없더라도 어차피 이 상태로 가가지고 그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헌재 심리가 늦게 나오면은 이재명은 출마를 나중에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도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건데 이것을 빼도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마 공감대를 형성을 했겠죠. 현재의 좌파 재판관들과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대행을 맡고 있는 그 좌파 재판관 또 이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들이 지금 이것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과 일종의 내통을 해서 이 재판을 이것을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란죄를 중요한 이 탄핵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헌재로 보냈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돼서 검토를 해보니까는 자칫하면은 내란죄 때문에 심리가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의 스케줄과 맞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80일을 채우면 6월까지 가는데 지금 이재명의 목표는 그리고 좌파 재판관들의 목표는 4월 18일 날 2명이 퇴임을 하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미선 수명재판관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6인 체제가 되면은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한 명이라도 거기서 반대하면은 탄핵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각도 기각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예를 들어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더라도 지금 6개월 동안 이 헌재가 흘러가면은 이재명은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기 때문에 출마가 봉쇄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야바위 탄핵을 했다는 그런 그간의 과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내란죄가 빼겠다. 그러면은 탄핵 사유 중대한 그 탄핵 사유 위헌 위법 중에서 위헌은 결국은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위법은 내란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이재명이 도박을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다 문제점은 여러 언론에서 다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 의결 소추에는 38번이나 내란죄가 들어갔는데 이 내란죄를 헌재에서 돌려가지고 헌재에서 내란죄를 빼면은 그 소추 다시 해야죠. 표결 다시 해야죠. 국회 표결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친 한동훈 계를 중심으로 이탈을 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란죄는 아닌데, 그때 그 사람들은 내란죄에 일종의 뭐 동조를 해서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걸 찬성을 했죠. 근데 내란죄 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투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표결도 무효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를 탄핵을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내란, 공모, 방조, 묵인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내란죄가 아니라며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다시 무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형을 맡아서 처리를 한 것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죠. 바로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그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가처분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가처분도 만약에 인용될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무효를 시키면은 최상목 그 대형의 대행 체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럼 무효가 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한 헌법재판관 2명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정도대로 하면 그렇게 다 무효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 줄줄이 다 무효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거지를 쓰면서 계속 그것은 뭐 별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혼란이 사실상 불가피한 겁니다. 만약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그것을 다 억지로 그 다수당의 힘으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우미 역할을 하니까는 그리고 또 헌재에도 이 좌파들이 포진해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공수처도 지금 좌파가 장악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이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것은 결국 이재명의 대권 로드맵이죠. 조기 대선 길 터려고 야바위 탄핵을 불차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선도 그러니까 탄핵은 일종의 사기고 대선은 야바위다. 야바위 대선을 실시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바위라는 게 원래 속임수로 돈을 따는 그 노름이죠. 그리고 협잡의 수단, 협잡을 하는 그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일을 꾸미는 건데 이게 헌재 심리를 어떻게 하든 빨리 끌어당겨서 조기 대선을 만들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본인 범죄 혐의들을 전부 다 셀프 사면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검은 의도의 불순한 목적으로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목표는 그러니까 목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의 목표는 선거법, 이정교사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놓으면 안 된다가 지금까지 목적으로 계속 이제 언론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었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다급해져서 2심 판결에 나오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심 판결에 놓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은 이기지 못합니다.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에 놓은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표는 날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곧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면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고 또 유정교사 선거법 외에 3개의 재판이 더 있죠. 대장동도 있고 대북송금도 있고 법인카드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재판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도 적용된다 이렇게 우기면서 안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은 나라가 대혼란에 또 빠집니다. 그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면은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찍지 않겠죠.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겠죠. 그러면은 1심까지 놓은 상황에서 출마를 해도 이재명은 본인이 안 된다는 이 자각을, 그런 생각을 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특히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본인의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죠. 다른 대선 주자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치고 오는 후보도 없는데 혼자 1등을 한다고 하면서 30%대 딱 갇혀 있습니다. 대선 때 받았던 48%의 득표율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30%대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 아니면 비슷한 수가 나오는 게 지지 후보 없음이죠. 지지 후보 없음, 무응답 이 사람들인데, 이 30%가 중도층이라고 대체로 중도층이라고 보면은, 만약에 1심 나온 상황에서도 이 30%대가 움직이지 않고 비켜나 있는데 2심에서 똑같은 피선거금 박탈형이 나온다면은 이 30%는 그대로 다 결정을 해버릴 겁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는 30%도 고려해서 대거 강성 지지층만 빼놓고 쫙 빠져나가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재명의 전략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 아니고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일종의 도박을 하느라고 내란죄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린 거죠. 헌법재판소 빨리빨리 해서 자기 2심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실시를 확정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은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2심 결론이 지금 23일 날, 이번 23일 날 특재판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원래 이제 633은 더 늦었지만은 2월 15일까지 원래 해야 되지만 그게 늦어서 이제 한 3월 중순이나 3월 초 중순에 2심 판결이,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고, 위정조사도 그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죄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나오고, 3월에 2심 판결이 나오고, 그 비슷한 시점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당기게 되면은, 내란죄 빼버리고 당기게 되면은,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거래가 된 뒤에 60일 후에 치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월 달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때 2심이 나오면은 그 기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거 중도층이 대거 이탈을 해버릴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2심이 나오면은 당내 다른 주자들이 있죠. 다른 계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다른 계파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는 후보 교체론, 이런 것이 또 나오는 상황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워낙 이재명이 지금 조기 대선에 목을 메고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지금 그려볼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무조건 2심을 더 뒤로 미루기 위해서, 3월보다 더 뒤로 미루기 위해서 질질 끌었죠. 법원이 송부하는 공판 서류도 받지 않고 뭐 패문부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회의원회관까지 가서 집행관이 전달을 하는, 그런데도 지금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국선 변호인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다가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는 이 전략을 쓰고 있고, 또 나중에 법관 기피 신청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재판은 2심, 지금 2심입니다. 대법원이 아니고 지금 2심이 급해진 거죠. 2심만 놓으면 본인은 출마해도 안 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2심을 계속 끌어서 저 3월 이후에 멀리 나오도록 하는 게 이재명의 술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헌재 심리는 앞당기는 거. 자기 2심 재판은 미루고 헌재 심리는 앞당기는 거. 그래서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고육체, 자기 나름대로 고육체, 꼼수, 그리고 도박, 베팅 한 것이 바로 내란죄를 여기서 빼버리는 겁니다.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내란죄를 빼버려가지고 새로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도가 착착 진행이 될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이재명의 시나리오고,
전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헌재 심리에 나가서 변론하겠다는 뜻을 오늘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공간,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거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관련자들을 또, 굳이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위헌 문제를 따지더라도 왜 선포했는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을 한 이유가 이재명의 국정마비 때문이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은 이재명도 불러야 됩니다. 정인으로 불러서 왜 그렇게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예산 포커를 했는지,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부르고 국회 다 불러야 되죠. 국회도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재명과 일부 좌파 재판관들이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강석화처럼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이죠.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워낙 여론전에 밀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5%까지도 막 떨어졌는데 지금은 30%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탄핵 사기단에 의해서 탄핵 사기단을 가동을 해서 야바이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민심의 역풍을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5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